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 당진에 오늘 하루에만 1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진 비에 전통시장이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하면서 상인들은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하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도 침수돼 학생 1,900여 명은 조기 귀가했습니다. 장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퍼붓는 비에 당진 전통시장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120여 개 점포 상인들은 채소와 과일 등 물건을 하나라도 더 건져야 한다는 마음에 시장을 떠나지 못합니다. 차오르는 물을 막기 위해 상점 입구를 모래주머니로 막고 연신 물을 퍼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 그래서 막 그냥 최대한 선반으로 하나라도 건진다 하고 올렸지 막 그냥 어떻게. 빗물과 범람한 하천물이 어시장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어시장에는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는 장면도 CCTV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어시장에서는 수족관 모터 등 전기 시설이 침수되면서 물고기들이 폐사했습니다. 이런 집기류 같은 것보다 모다 자체가 모다, 냉각기 이런 게 다 안 도니까 물건 자체가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물이 계속 불어나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게 물건이 피해보는 것도 피해보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게 다 전기 시설이잖아요. 잘못하면 감전사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간당 87mm의 폭우로 당진천이 범람하면서 인근에 있는 학교 2곳도 침수됐습니다. 학교 교문부터 운동장, 건물 등 무릎 높이까지 물이 들어찬 당진 정보고등학교와 탑동초등학교. 일시적으로 학생과 교직원들이 고립됐지만 긴급 배수 작업이 진행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당 학교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1,900여 명이 조기 귀가한 가운데 학생들을 데리러 온 학부모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학교 앞에 하천이 범람을 해서 긴급 학교를 한다고 학교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돼서 아이가 혹시나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막 부랴부랴 데리러 왔거든요. 오늘 하루 당진에 173mm의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아산과 서산, 태안에도 10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기상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아산과 서산, 당진, 태안에는 산사태 경보가, 천안, 보령, 금산, 부여, 홍성, 예산에는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10에서 40mm, 충남 남부권은 20에서 7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다며 침수와 산사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시간당 8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이어진 서산에서는 산사태로 매몰됐던 80대 노부부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산사태 위험으로 130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고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농경지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어서 조용준 기자입니다. 거대한 컨테이너 상자 하나가 주택 외벽을 뚫고 박혀 있습니다. 주택 안은 온통 진흙으로 범벅이 돼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듭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토사가 80대 노부부가 살던 주택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토사는 집안 침대에 누워있던 80대 노부부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몸 일부가 매몰됐던 이들은 이웃 주민들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20년 넘게 이 집에서 살던 87살 어르신은 약도 챙기지 못한 채 거동이 불편한 아내와 함께 이웃집으로 피신했습니다. 침대에 있었으니까 살아났어요. 지금 또 병원에 보내야 되는데 약이 묻혀버려서 못 먹었어, 아침 약을. 오늘 하루 서산에 150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진 가운데 산사태가 발생한 오전 9시 반쯤엔 시간당 81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계곡을 방불케 할 정도로 물에 잠겨버린 도로를 주민들이 직접 농기계를 끌고 나와 뚫어보려 하지만 끊임없이 퍼붓는 비에 역부족입니다. 차가 못 다니까 쳐줘야 될 거 아니오. 트랙터에다가 농기계인데 이거 다 밀어주느라고 차단기가 밀어주느라고. 하천 제방이 무너지며 인근 비닐하우스들과 3,300제곱미터가 넘는 논도 모두 물에 휩쓸려 한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지금 다 개천 물이 논으로 다 덮어갖고 이게 완전 농사 이거 올 농사는 피해를 봤다고 농사는 지금 끝났죠. 이 외에도 집중호우가 쏟아진 보령과 부여, 태안 등 충남 9개 시군에서 모두 92개 세대 132명의 주민들이 산사태 우려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논산시와 대전 유등교 수해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 및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장관은 임시거처가 필요한 이재민들에게 조립주택 또는 임대주택 지원을 약속하고 유등교를 찾은 자리에선 통행 제한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우회 구간을 적극 안내하고 신속한 복구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남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진 가운데 보령댐이 오후 6시부터 수문을 개방하고 방류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보령댐은 방류량을 2배 늘려 초당 100톤가량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으며 오는 20일까지 초당 최대 200톤까지 유동적으로 조절하면서 폭우 대비에 나섭니다. 보령시는 이번 방류로 웅천천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며 하류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에게 안전을 당부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얼마 전 대전 신탄진 5일장 부근에서 80대 여성이 화물차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 이후 관할구청이 도로에서 물건을 파는 노점상들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며 이를 금지시키자 상인들이 오늘 새벽 주변 도로를 기습 점거하고 영업을 강행하고 나섰습니다. 박범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전 신탄진 5일장 인근 도로. 5일장 상인들과 충청지역 노점상 연합회 소속 조합원 등 30여 명이 도로가에 기습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덕구청이 대로변 3차로와 횡단보도를 침범해 노점을 세우는 행위를 금지시키자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며 항의하고 나선 겁니다. 오랫동안 유지했던 곳이라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아버지 때 왔던 걸 하루아침에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덕구가 노점상들의 도로 침범 행위를 막아선 이유는 지난 3일 발생한 사망사고 때문입니다. 폐지 수레를 끌고 나온 80대 여성이 노점상들을 피해 차량들이 지나던 도로가로 나왔다 16톤 대형 화물차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신탄진 시장 부근에서 도로가에 나왔다 차량에 치여 숨진 보행자가 3명이나 됩니다. 사고 이후 230여 명의 주민들도 교통사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민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개선이 안 되면은 더 많은 희생이 또 따를 거라 생각하고 또 사실상으로 법적으로도 이거는 불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우려와 대덕구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노점상들은 천막을 철거하지 않고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대덕구는 강행이 계속될 경우 강제 철거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은 여기 3차선에서 설치해서 운영하지 않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노점상들은 자체적으로 교통통제를 하며 영업을 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대체부지라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양측은 오늘 23일 장날 전까지 대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2년차 새내기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서희초 사건 1주기를 맞아 대전, 세종, 충남 곳곳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교원단체들은 교권보호5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전교조 대전지부가 서희초 교사 사건 1주기를 맞아 마련한 추모 공간에 교사와 교직원,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대전 교사노조와 대전교총도 서울에서 열리는 추모제에 참석하거나 홈페이지에 추모글 작성란을 마련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자체 추모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충남교총도 공주교대에서 추모식을 갖는 등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 교사, 일반 시민들도 헌화와 묵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메시지 남기기 등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서희초 사건 이후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사건 등 교권 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권보호 5법 등 교권보호 장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원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권 보호에 기여했다는 응답이 11.6%에 그치는 등 현장 교사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시도의회에서 교권보호 조례도 통과됐지만 인력과 재원 부족, 기준이 모호한 아동복지법 조항이 그대로여서 악성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법 시행이 되고 있고 그 내용이 마련되었지만 실제적으로
교사들이 현장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에 또 학부모와 교사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교사가 학교 폭력 업무를 돌고 학부모 협박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폭력 전담 조사 담당관 제도가 도입됐는데 조사를 제외한 대부분 업무는 여전히 교사들의 몫입니다.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즉시 분리 지도할 수 있는 공간과 인력 확보도 절실합니다. 최근에 현장에서는 정서 위기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인적인 대책이나 재정적인 대책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교육청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 등 관련 보안 입법을 촉구하고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교통공사가 유성구 외삼 차량 기지에 트램 차량의 주행 성능 시험을 위한 급곡선 매립형 궤도 시험선을 국내 최초로 구축했습니다. 이번 선로는 반경 20m의 국내 최소 급곡선 시험선로로 대전 2호선의 최대 급곡선 구간인 과학공원 내거리, 대전역 내거리 등 곡선 구간에서의 주행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개발 중인 트램의 관절장치 성능 시험에도 활용돼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 한 걸음 다가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CCTV와 인공지능 기술을 더해 범죄의 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사전에 예측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CCTV가 감시의 역할을 넘어 범죄 예방 수단으로 진화한 겁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를 예측해 범죄를 막아낸다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다소 꿈 같은 영화 속 이야기가 이제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이 비틀거리며 거리에 주저앉자 남성 2명이 뒤따라가 범행을 시도하려 합니다. CCTV 영상과 현장의 소리, 과거 범행 자료를 분석한 AI가 관제센터에 범죄 우려 경고를 울리고 CCTV 스피커를 통해 현장에도 경고하자 남성 2명은 줄행랑을 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데자뷰 기술을 통해 범행을 예방한 겁니다. 연구원은 서울 서초구와 공동으로 2018년부터 3년 동안 지역 내 3만 2천여 건의 CCTV 사건 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범죄 예측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범죄 유형과 방법, 장소와 시간 등을 학습한 AI를 기반으로 현재 진행 상황을 모니터하며 범죄 위험 예측이 82.8%까지 가능해진 겁니다. 현장에서 관제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그 많은 CCTV 채널을 다 수동으로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예측해서 관제할 수 있음으로써 범죄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의자로 특정되는 인물의 이동 경로를 CCTV로 실시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동 경로 예측이 가능해져 용의자 검거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실시간으로 용의자의 위치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 동선을 예측을 해서 또 수간의 협조하에 빠르게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우려도 기술적 조치로 해결했습니다. 용의자 외에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호가 가능합니다. 연구진은 내년 말 기술을 상용화한 뒤 각 지자체와 협력해 치안 현장에 특화된 범죄 예측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전국 유일의 특수영상 분야 행사인 대전 특수영상영화제가 오는 9월 20일부터 4일간 대전 카이스트와 원도심 일대에서 열립니다. 대전시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제6회 대전 특수영상영화제를 개최하며 올해 특수효과상 등 14개 부문에서 시상하는 대전 오버더탑 어워즈와 상영회, 영상산업체험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남대는 세계 7개국 13개 대학이 참여해 공동학위 프로그램 교류를 통해 다양한 창업과 학위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창업연합대학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글로벌 창업연합대학은 미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등 7개국에 거점을 두고 운영하는 미래형 창업대학으로 영어 중심, 창업 중심 수업 등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획기적 교육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전역 인근 쪽방촌 일부가 도로로 재탄생해 내일 개통합니다.
대전 동구는 삼성동 대라수 아파트 주변 도로 개설 사업 구역 내 편입된 쪽방 28개 동을 모두 철거하고 정동 지하차도 상부부터 삼성 지하차도 상부까지 연결되는 길이 234m, 폭 8m 규모의 도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구는 나머지 62개 동 쪽방촌 거주민들과도 협의를 진행해 신속하게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나가던 행인을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동구 파남동의 대로변에서 교회를 가고 있던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범죄가 묻지마 범죄와 유사하고 사회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